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1월 6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52%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1% 하락하면서 양증시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도 1,000억 매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연일 매도를 또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기관 투자자는 500억 정도 매수하면서 크게 움직임 없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600억 매도, 기관 투자자 400억 매수하면서 각각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코스피가 이제 좀 올라가는 듯 하면서도 중간에 이제 급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유가 있었는데요. 오늘 결국에는 미국의 대선 결과가 생각보다 빠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해리스와 트럼프 중에 지금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고요. 확정적으로 이제 발표가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급락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들 때문인데요.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그리고 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특히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변동성이 큰 그런 시장이 나타났습니다. 자, 결국에는 코스피가 61선을 결국엔 넘지 못하고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오늘도 하향 추세로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움직임을 좀 더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단기간에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글로벌 증시가 같이 좀 힘을 받는 분위기로 간다면 반등을 할 겁니다. 그러나 글로벌 증시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미국의 그런 증시가 떨어지거나 혹은 물가 지표에 대해서 좀 급격하게 상승으로 나와서 좀 불안한 모습들이 연출이 된다면 같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단기간에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좀 빠져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증시가 좀 하락하면서 마무리되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일찌감치 계속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11월 6일도 빠져나왔고요. 어제도 빠져나왔고요. 금융투자세 폐지에도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11월 달에 그런 이 옵션 만기까지 계속 이어질지 혹은 그 이후까지 계속 이어지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사실 뭐 크게 오늘 변동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1.1% 떨어졌고요. 마찬가지입니다. 61선 넘을 듯 하면서 계속 눌러지고 있죠. 그래서 추세 자체가 장기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증시 자체가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고요. 투자 수급을 보시더라도 외국인 투자자 또 이틀 연속 빠졌고 기관 투자자 매수 들어오지만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별로 지금 건강하게 좀 증시가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는 움직임이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해외 증시를 보시면 다우 나스닥은 상승으로 진행이 되었었고요. 지금 이제 니케이는 오늘 2.6%가 올라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상해 종합은 0% 정도 부합이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만 굉장히 크게 타격을 입으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니케이는 반대로 좀 올라갔고요. 내일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되겠지만 확실히 이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대한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들이 증폭이 된 결과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안들이 좀 해소될 수 있는 소식들이 나온다면 결국에는 다른 국가들과 비슷하게 같이 그 흐름을 함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견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협력이 중요합니다. 협력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가 눈여겨볼 만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지표가 나와 있죠. 지금 원달러가 1,400원 가까이 이렇게 치솟습니다. 1.4%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점 부근을 돌파하면서 지금 오늘 양봉이 크게 길게 나왔고요. 트럼프에 대한 이 당선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좀 떨어지는 듯 하면서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오히려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예상하지 못했고요. 환율이 오히려 이제 트럼프 당선과 함께 그런 기대감이 꺾이면서 결국에는 원래 상태로 돌아갈 거다라고 예상이 되었지만 오히려 시장은 더 크게 요동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언론상으로는
해리스가 유리하다라는 소식이 최근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계속 나왔었는데요. 그게 이제 오후로 가니까 갑자기 상황이 급변하면서 이렇게 환율이 치솟았습니다. 자, 환율의 이 월봉을 보시면은 지금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치였고,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1250원, 1300원대를 유지했던 이력이 없었는데요. 근데 지금 그 1300원 아래로 떨어지지는 커녕 1400원을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그 돌파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이례적이었던 기간이었고요. 그게 22년 9월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한번 그러한 움직임이 나올까봐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좀 더 하락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저런 것들이 계속 좀 한국 증시를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수 선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지표 보시면 US 증시가 지금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US 2000은 5% 가까이, US 테크도 1.5%, 500은 2%,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2%에서 3%까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지금 같이 좀 올라가는 분위기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0.3%. 뭐 저기 US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니케이마저도 좀 크게 지금 힘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 증시가 상당히 지금 소외되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이거일 수도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너무나도 급등을 했고요. 4.46%까지 지금 오늘만 4%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시장이거든요. 정고점까지 지금 국채금리가 도달을 하면서 한국 증시의 발작 버튼이 될 수 있는 4.5%까지 거의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신호가. 계속 국채금리가 고점을 치솟고 있고 여기서 더 올라간다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는 미국 국채금리가 4.5% 이상 올라갔을 때마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지금 굉장히 그 비슷한 위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좀 우려스럽습니다. 기준금리는 내려가는데 시장금리가 너무 크게 올라가고 있죠. 이 자체가 지금 시장에 변동성을 크게 주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지금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채권에 대한 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채권에 대해서도 그런 공매도 공격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흔들림이 좀 반짝하고 사라질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지금 타격을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증시에는 지금 좀 위험한 수치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번 주 흐름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면 또 한국 증시만 디커플링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타격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제 정신 차리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500원 상승해서 2.4% 올라갔고요. 29,00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중간에 이제 급락을 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잠깐 내려가는 듯 하면서 다시 받쳐주면서 진행이 잘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오히려 더 늘었죠. 전날보다 훨씬 늘어가지고 마지막에 또 물량이 집중되면서 21,100원으로 한 200원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만 오늘 좋은 움직임을 보인 게 아닙니다. 관련 테마들 모두 오늘 크게 상승을 했고요. 특히 BHI와 G2파워가 좀 많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아까도 증시 리뷰 때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유력시 되었고 거의 확실이죠. 그래서 확실시 되면서 지금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격변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벌써 이렇게 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집중하고 있는 에너지는 두 가지입니다. 화석연료와 원전에너지입니다. 결국엔 트럼프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에너지의 경제성인데요. 이 에너지의 경제성에는 친환경은 없고요. 안전성도 사실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되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가지의 테마가 상당히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외에 이제 친환경적인 에너지들은 상당히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 탈석탄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전 세계에 대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당선인이 어떻게 영향을 줄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우면서도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석탄 에너지보다는 확실히 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도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됨으로써 확실히 이제 이 원전 에너지에 힘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SMR에 대한 이 원전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뜻을 밝혀왔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이제 이 원전 에너지에 힘을 실어준다라는 그런 이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사실상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었더라도 이 SMR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겠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이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이 대통령이 되던 우리에게는 사실 이 상황이 결국에는 왔었다. 이 에너지에 대한 급속도의 투자와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된 이 원자력 에너지의 확대는 결국에는 기정사실화되었던 사실이었다.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해리스보다 트럼프가 좀 더 이 원전 에너지에 힘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관련 테마들이 급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에너지 종목을 보시면 사실 정반대로 이렇게 수소 관련 종목이라든지 태양광 관련 종목이라든지 풍력 관련된 종목들이 아주 급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였고요. 극단적인 트럼프의 움직임 덕분에 이렇게 테마마다 주가가 급락하고 급등하는 움직임이 오늘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극화되어서 계속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확실히 지금 이제 어떤 종목들이 앞으로 4년, 5년 동안 힘을 받을지는 지금 오늘로서 판가름이 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비롯해서 좋은 움직임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오늘 일별 거래량은 769만 주로 전날보다 300만 주 정도, 360만 주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거래량도 증가했고 주가 상승률도 좀 증가를 했고 3일 정도 상승하면서 최근에 이제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메워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다시 한번 터질 때가 되어 가고 있고요.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목받을 만한 상황이 지금 펼쳐졌기 때문에 확실히 한번 이번 달에 좀 힘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시더라도 계속해서 그 특정 구간에서 지지 라인을 형성해서 올려주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두 번 이제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듯 하면서도 결국에는 쌍바닥을 형성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원대를 심심치 않게 지지를 하고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음구름 지지하면서 그대로 올라가주는 좋은 그림이 형성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선, 61선, 121선, 241선 모두 정배열되어서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이번 기회에 이제 우리가 감질맛 나게 경험했던 25,000원 구간을 확실하게 뚫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나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이 목요일, 금요일에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다음 주 옵션 만기와 그다음에 MSCI 리밸런싱 관련해서 외국인 투자자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올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오히려 이제 외국인 투자자는 11만 주를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움직임이 없었고요. 기관 투자자가 33만 주를 매수를 하면서 금융 투자는 14만 주 매도하면서 계속 빠지고 있지만 투신이 또 10만 주 매수했고요. 연기금 투자자도 20만 주를 매수하면서 오늘 기관 투자자의 대부분의 물량을 이 투신과 연기금이 매수를 했습니다. 사모펀드도 이제 차익 실현 이후에 다시 한번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3박자로 좋은 움직임이 나왔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지금까지 많은 물량을 매수했기 때문에 지금 요 며칠에 조금 뭐 이탈하다가 다시 사다가 반복하고 있지만 크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의 이 주 매수 세력들이 다시 한번 힘을 준다면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아주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언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목받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고는 121만 주고요. 전날보다 조금 증가했습니다. 뭐 비슷했기 때문에 오늘도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잔고도 최근에는 큰 변화는 없고요. 지금 뭐 1140만 주 수준? 오늘은 조금 늘었지만 사실 뭐 체결이 17만 주, 상환이 3만 6천 주로 뭐 어제보다 한 14만 주 늘었습니다. 그래서 뭐 간간히 보이는 수치가 계속 연이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뭐 크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거래원도 뭐 특별하게 주목할 만한 수가 없었고요. 어제자로는 골드만삭스가 11만 주 또 추가로 매수를 했고요. 오늘 장 초반에도 직접적인 매수세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외국인 투자자는 11만 5천 주 정도를 매도를 하면서 오늘 당일 물량까지 이렇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날 매수했던 거 절반 정도 팔았지만 22.7% 수준의 그런 보유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한번 증가시키고 매도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도하지 않고 움직이는 이 움직임들이 이제 매수세로 언제 다시 한번 전환이 되는지 힘을 한번 줄지 그런 것들을 계속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덤덤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평균 가격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좋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기술적인 부분들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하나씩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이렇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이 엮이고 있는 BHI라는 이 기업도 계속해서 좋은 리포트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결국에는 미국의 대선과 관계없이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관점이 이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선 결과가 트럼프 쪽으로 이렇게 또 결과가 나오면서 그 시장에 대한 힘을 더 받을 가능성이 커졌고요. 지금 이제 이 내년부터 결국에는 본격적으로 원자력 부문 실적이 반영되면서 리레이팅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BHI가 또 도시바의 파트너, 그 다음에 이 웨스팅하우스의 파트너로서의 또 역할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한미 원전 협력에 대해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미국과 같은 그런 SMR의 큰 시장이 개화되었을 때 상당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자력 테마들이 같이 주목을 받는다는 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당연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 원전 에너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의 추세로 진행된다라는 의미가 이제는 좀 바뀌기 시작했죠. 하나 둘씩 국가들이 이제 돌아서기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돌아서서 신규 에너지를 원전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제 미국 대통령까지 저렇게 원전 에너지를 직접 밀어줄 수 있는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제는 전 세계적인 추세가 좀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고준위 특별법조차도 통과시키지 않고 있고요. 그 골든타임을 지금 넘는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는데 그것을 아직도 정쟁 삼아서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명 연장도 필요하고 신규 에너지 측면에서 원전 에너지도 일부 증설이 되어서 계속 운영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 핵 폐기물에 대한 특별법을 지금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아직도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체코 원전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업이긴 하지만 현대건설이 웨스팅하우스와 손을 잡고 어제 이제 20조 원 규모의
불가리아 원전 수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체코 원전 본계약이거든요. 근데 본계약도 계속 공격을 하다가 이제 미국과의 정부의 그런 합의가 어느 정도 도달을 하니까 또 쏙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코 원전 그 다음에도 계속 이제 진행이 될 거고, 앞으로 대형 원전과 소형 모듈 원전 할 거 없이 계속해서 세계는 이 원전 에너지에 대해서 주목을 할 겁니다. 그게 필연적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요. 이 에너지에 대한 안보의 중요성,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같은 그런 4차 산업혁명의 이 촉발로 인해서 전력 수요 급증이 이렇게 일어났다. 거기에 대해서 원자력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고준위 특별법,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을 진행하는 것이고 통과시키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가 안정적으로 이 원전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타국에 보여주어야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2022년에 발생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 에너지 가격 파동을 일으켰고, 거기에 대해서 이 LNG 위주로 운영하던 국가들이 타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도 나도 이제 우리만의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원전 에너지를 다시 검토를 하고 대안으로 삼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등장한 게 챗 GPT와 같은 오픈 AI, 생성형 AI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기술력이 뛰어나고 정말 이제 사람과 대하는 것처럼 아주 잘 이게 정보가 주고받고가 됩니다. 그냥 저장된 데이터를 꺼내기보다는 정말 본인이 학습해서 제가 원하는 대답을 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많은 학습이 진행되었고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그런 큰 빅테크 기업들이 정말 이제 죽어라 하고 데이터 센터 건설을 하려고 하고, 그 데이터 센터를 건설해서 필요한 전력이 있으니까 이 원전이라는 원전은 다 살려다가 그걸 공급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너무 이제 급격하게 많이 이 원전 에너지를 끌어다가 운용하려고 하니 미국 정부에서 규제도 주기도 했습니다. 제재를 하기도 했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 방향은 정해져 있고,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도 결국에 이렇게 2030년에 400테라와트시를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제 지금보다 2배 이상, 2.5배까지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풍력 발전을 해도 결국에는 부족하다라는 게 이 의견이었고, 국제에너지기구조차도 세계 원전 용량을 2배 이상 늘려야 한다라고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형 원전보다도 소형 모듈 원전이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크고, 확실히 이제 장점이 있죠. 가격은 아직 소형 모듈 원전이 비싸긴 합니다. 그러나 소형 모듈 원전의 장점이 있습니다. 건설 기간이고요. 건설 기간과 그 다음에 안정성입니다. 이 두 개를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고요. SMR을 지어서 바로 이제 소형 모듈 단위로 에너지를 공급하다 보니까 대형 원전처럼 이 지리학적인 제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장점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 SMR 기술을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300메가와트 정도 작게 지어서 검토 좀 해보고 더 늘릴지 결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진행할 수 있는 게 소형 모듈 원전이죠. 근데 대형 원전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1400메가와트고요. 규모도 굉장히 크고요. 또 하나 짓기보다는 2개씩 짓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국가적으로 큰 결정을 내려야만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소형 모듈 원전은 그만큼 예산이 크지도 않고 작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세계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관심받고 있는 그런 에너지 시장이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지금 이 정책들이 상당히 두산 에너빌리티에 유리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는 이제 한미 원자력 수출에 대한 MOU 내용이 발표가 되었고요. 기후변화 대응과 핵심 공급망 확보, 제3국 공동 진출에 대한 협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했고, 한편으로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그런 원자력 에너지의 수출을 견제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식도 좀 있었는데요. 이번 달에 이제 산업부 장관이 가서 웨스팅하우스와 직접 협력을 할 것 같고, 그 간 김에 이제 협력을 타결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제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예를 들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서 취임식 이후에 된다라고 한다면, 또 1월 말 이후, 우리가 또 설 이후에 또 그런 이 압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11월 달이 상당히 적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그 전에 이미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수출 허가를 이렇게 합의한 건 아니지만 그 추후에 제3국 진출을 할 때 같이 이제 기술력을 힘을 합쳐서 진행하자라는 내용의 그런 이 MOU 체결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 간의 분쟁 실마리를 찾고 그다음에 신규 원전 건설 시 협력하겠다. 왜냐하면 미국의 원자력 발전 기업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이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국내에서는 이제 고준위 특별법을 아까 추진하는 와중에 이제 허가 수명이 다한 원전을 수명 연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처럼 이제 최대 20년을 연장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2029년까지 원전 10기의 최초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2029년 정도면 우리나라의 그런 산업의 전기 수요가 훨씬 지금보다 증가했을 때거든요. 근데 그때 오히려 원전 10기가 공백이 생겨버리면 기저 에너지원으로서의 이 에너지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고자 이제 원전 에너지의 설계 수명보다도 조금 더 연장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게 안정성이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에서 먼저 이렇게 20년까지 연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연장을 하게 되면 단순히 그냥 멈춰있던 거 살려서 이렇게 설계 수명보다 더 운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좀 이제 오래된 부품들을 교환을 하면서 다시 이 새 것처럼 바꿔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본다면 상당히 이제 뭐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원전 해체 기술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있는 기자재 기술도 가지고 있고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기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명 연장이라든지 신규 원전 건설이라든지 SMR 그리고 수명을 다하고 이제 폐기가 되는 원전 해체에 대해서 모든 시장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시장이 확대된다라고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시장 안에서 챙겨 먹을 수 있는 그런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 투자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이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중국 최초의 뭐 원전 CAP-1400 원자로 전력망이 연결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자, 중국 산둥성의 시다오완인가요? 부지에서 CAP-1400 실증로인 이 원전 1호기가 최초로 전력망에 연결이 되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라고 하면, 자, 이 CAP-1400의 모델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의 AP-1000 노형을 기반으로 개발한 CAP-1000 노형의 용량을 확대한 버전이다. 이거에서 많이 보던 거죠. 우리나라 APR-1400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제 내수용이 아니라 자국내가 아니라 수출도 할 수 있는 모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 APR-1400의 수출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딴지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의 CAP-1400은 딴지를 왜 걸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미국 정부 이 수출 허가를 가지고
웨스팅하우스는 결국에는 장난질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특허권을 따질 거면 중국도 지금 특허권에 대해서 소송을 했어야 되고, 굳이 이렇게 우리나라만 건드려서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그런 시스템적인 허점을 노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잘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기업을 떠나서 정부 간에 지금 협의가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서로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좋은 결과를 기다리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퀴노르가 울산에 750MW 해상풍력 투자 의지를 재확인했다라고 합니다. 이 에퀴노르가 왜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되냐? 이 에퀴노르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두산 지오 솔루션이겠죠? 거기 MOU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의 나셀 조립과 그런 이 해상풍력 건설에 대한 운용을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협력을 하겠다라는 이 협력 체결을 했기 때문에, 협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관심이 가는 그런 프로젝트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해외의 그런 재생에너지 시장은 좀 축소될 수 있겠지만,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낮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에 우리는 급속도로 늘리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해상풍력에 대해서 크게 올해부터 입찰에 들어가서 투자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이제 울산 쪽에 이 대형 풍력단지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씩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코리아 서밋서에서 투자 신고를 완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쪽에서도 본격적으로 해상 풍력 단지가 건설이 될 거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서해안 쪽에서는 지멘스 가메사와 협력하고 있고, 동해안에서는 에퀴노르와 이제 협력을 할 거고, 그리고 또 서해라든지 제주도에서는 두산 이 에너빌리티만의 그런 이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할 거기 때문에, 삼박자가 지금 또 이제 해상풍력 단지에서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SMR, 가스터빈, 그 다음에 해상풍력, 대형 원전 시장, 그 다음에 주단주와 같은 그런 소재 시장, 그런 것들이 또 기대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이제 어떤 흐름이 나올지 증시는 좀 불안해 보이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된 테마는 힘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지금 이제 이 시간 외 화면이긴 하지만 뉴스케일 파워가 또 한번 크게 올라가기 좋은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19.91달러로 시간 외 거래로 5.8%가 올라가고 있지만, 또 트럼프의 힘을 받는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면 또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대감으로 단순히 크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제 실질적인 수주권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에 그런 관련된 프로젝트가 착공에 들어가고 수주 소식이 빨리 좀 들려오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